대장동 키맨들의 죽음 뒤에 성남 조폭과 주사파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떳떳한 이재명 후보가 혼자서는 특검을 받지 않겠다며 윤석열 후보와 같이 특검을 받겠다 밝혔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J 대한통운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며 택배 대란이 예고됐습니다. 미국의 정치평론 매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에 오류가 심각하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FNL 종합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장동 키맨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 뒤에는 성남 조폭과 종북 주사파의 그룹이 있다는 의혹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지근거리에 있는 측근들 대다수가 경기 동부연합과 한 총련 출신의 주사파들로 밝혀지며 이 후보도 주사파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신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과 의문사 배후에는 성남 조폭 집단과 종북 주사파 그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운동 출신으로 1990년대까지 전국연합본부 교육선정국장을 하며 학생운동과 지역본부를 관장했던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는 22일 이 같은 가능성을 언급한 뒤 성남 조폭 집단과 종북 주사파가 성남시를 장악한 뒤 조직적으로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성남 국제마피아파라는 조직폭력 집단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성남 국제마피아파의 큰형님이라는 이태호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실에서 신발을 신은 채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이재명 시장과 찍은 인증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은 사진 속 남성이 성남에 있는 영어 강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백 믿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조폭 관련 의혹이 폭로됐다. 이재명 후보의 조폭 관련 논란은 2007년 태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시작. 이 후보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론을 맡았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의 측근 그룹에는 종북 간첩 집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지난 9월 27일 경기 동부연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민경우 미래대한행동 대표는 경기 동부연합 한 총련 출신 주사파 인사들이 이재명 캠프에 포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특히 황인호 전 중부지역당 총책은 어떻게 캠프 안에 있는지 라며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근거리에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황인호 씨는 1980년 사북사태 등에 개입했고 중부지역당이라는 간첩 조직의 총책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6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황인호 씨는 북한 노동당에게서 전달받은 권총을 보여주며 조직원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 이재명계 대선 조직 민주평화광장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부천 민주평화광장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도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출신입니다. 이재명의 측근으로 지난 9월 30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규민 전 의원도 동국대 중심의 이적단체인 반미구국전선에서 활동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20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재명 측근 그룹에는 한 총련 출신들도 있다고 합니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한 총련 초대의장 출신, 강희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한 총련 5기 의장 출신이며 지난 4월 정희찬 경기도 수원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도 한 총련 남총련 고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찬 씨는 1997년 전남대에서 20대 일반 청년을 경찰 프락치라고 감금하고 고문 살해한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의 주범으로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명의 측근 그룹에는 양경수 현 민주노총 위원장도 연결돼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경기 동부에 있는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싼 이재명 후보의 모든 의혹들은 특검이 설치돼 수사가 시작될 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신수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며 자신은 투명하다 발언했습니다. 투명한 그의 입장과는 달리 혼자서는 특검을 받지 않겠다며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대장동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해서 미치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을까요? 하지만 그의 자신감과 달리 여전히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 있자 국민들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와 관련해 빨리 해서 확실하게 전모를 밝히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SBSTV에 나와 저는 투명하게 드러날수록 유리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하자 피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저에 대해서만 하는 건 말이 안 되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이 발생했을 때 조사에서 빼놓은 의심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대표, 원내대표에게 다 특검을 하자고 하니 빨리 협의해서 실제로 하는 게 좋겠다. 왜 우리가 의심을 받느냐고 얘기는 하고 있다며 대신에 이재명만은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특검 도입 시기부터 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시점을 못 박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버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말 이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미치겠다라며 허탈한 듯 웃기도 했습니다. 현재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선 제가 타깃으로 시작된 수사 아니겠느냐라며 있는 게 없으니까 드러날 수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직접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어떤 지위에 있든 아니든 수사받을 일은 당연히 수사받아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제 주변 가족들이라도 당연히 고발하면 수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혐의도 없는데 망신 주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고 불러서 포토라인을 세우는 건 하면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박하영입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지며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에 의하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전인 2009년부터 이미 안면이 있던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 후보 측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그를 알게 된 것은 도지사 후 2019년 1월 개발이 확보와 관련된 재판을 받을 때였다라며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에 22일 국민의힘은 과거 두 사람이 나란히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거짓말이라고 맹공하고 있습니다. 중앙선대위 김은혜 대변인은 후보님 사진으로 기억을 도와드리고자 한다며 이 후보가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지냈던 시절인 2009년 8월 경기 분당구 야탑 3동 주민센터에서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참석한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성남시장에 당선되기도 전인 2009년부터 이 후보가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또 2015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시절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장으로서 김 처장이 이 후보를 수행했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후보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2009년 8월 세미나 사진에 대해선 단발성 행사 참석자를 모두 어떻게 기억하겠느냐. 호주, 뉴질랜드 출장 사진에 대해선 단순 동행한 산하기관 직원이라 후보는 알지 못했다. 사진의 존재도 몰랐고 당시 동행한 사람 중에 김 처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방송 인터뷰에서도 대장동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미치겠다며 이재명만 특검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불편한 기억을 삭제한다고 해도 대장동의 진실이 묻힐 수는 없다며 불리하면 힘없는 부하를 모른 척하는 리더를 최후의 순간까지 범민했을 망자를 외면하는 지도자를 과연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겠느냐며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신수미입니다. 연말을 맞아 이것저것 택배 시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말일 안에 택배가 올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합니다. 바로 CJ 대한통운 조합원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오늘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 대한통운 총파업 투쟁 기자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진경호 전국 택배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연말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합니다. 자칫 물량이 급증하는 연말연시에 택배 대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 노동조합 CJ 대한통운 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총파업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택배노조는 CJ 대한통운이 올해 초 합의에 따라 택배 요금을 건당 170원 올렸음에도 이중 58원만을 택배 기사에게 지급하는 등 처우가 터무니없이 적어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CJ 대한통운은 시스템 설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타사 대비 분류 작업 비용이 적어 지급분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또 내년부터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해 택배기사 분류 작업 제외 등 사회적 합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노조는 CJ 대한통운을 향해 국민들이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처우를 개선하라며 용인한 요금 인상을 돈벌이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만일 이날 파업이 결의되면 연말 물류대란은 불가피합니다. 총 파업 예상 인원은 CJ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가 파업에 동참할 경우 많게는 하루 40에서 50만 개 이상의 물량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김유한입니다. 미국의 정치평론 매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너무 이상하고 오류가 심각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직격탄을 맞은 종전선언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 중인 종전선언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22일 게재했습니다. 남북관계를 비롯해 동아시아 문제를 다뤄온 언론인 도널드 커크가 기고한 한국은 평화선언에 서명할 것 같지 않다, 해서도 안 된다라는 제목의 칼럼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취지를 시작부터 직격했습니다. 칼럼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긴장만 높일 것이라며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이 사실상 종전협정을 대체하는 상황이라면서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측근들은 종전선언 추진에 매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떤 협정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개발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은 한국 안보의 핵심을 흔들면서도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은 유엔 규제 완화와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왜 역사적인 한미동맹을 훼손할 것이 분명한 종전선언에 그렇게 집중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칼럼은 북한은 유일한 수혜자이며 중국에 대해선 중국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보고 싶어할 남북미중의 지도자들이 서명하는 그런 장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북한은 남한 및 미국과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압박을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선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오류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신수미입니다. 짧고 굵게 가겠다던 거리두기 정책은 장장 2년 동안 시행되며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완화되는 모양이 아닌 오히려 심각해지는 조치에 영업을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연지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에서 20년 가까이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장사에 몰두할 만큼 억척스러운 사장님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무기한 휴업을 선택한 건데요. A씨는 난방비도 못 뽑는데 장사가 무슨 소용이냐고 털어놨습니다. 최근 정부가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9시로 규제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인데요. 음식점의 경우 직장인들이 오후 6시에 퇴근하면 소주 한 잔 곁들인 술자리가 매출의 대부분인데 밤 9시에 문을 닫으니 사실상 장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2년가량 지속되면서 피부관리실 등 밀폐된 영업장은 영업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일정 수준의 거리두기 정책을 꾸준히 이어왔으면 예측이 가능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항변했는데요. 서구 간조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는 연말 모임을 대비해서 고기를 잔뜩 주문했지만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거래처 사장님께 욕을 먹었다며 유동인구도 없고 이번 주말부터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씁쓸해했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과 생존을 위협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현실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일시적 휴업 또는 언제 풀릴지 모르는 규제를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나연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눈이 소복히 쌓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한파특보 발령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수도권과 강원에 눈이 내립니다. 강원 영동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경기북 동부와 강원 영서에 눈이 내려 각각 1에서 3, 1에서 5cm 쌓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은 눈이 내리나 쌓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엔 24일 오후 6시 이후부터 크리스마스인 25일 새벽 사이 눈이 쏟아져 중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cm 쌓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영동에 대설주의보다 높은 대설경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20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24일 낮부터 기온이 매우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한파주의보에 그치지 않고 한파경보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내려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기상청은 올해 발표된 이전의 한파특보는 기온의 급격한 하락 때문인 측면이 컸고, 이번에 한파특보가 발령된다면 실제로 기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눈과 한파가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제설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동파 피해가 날 수 있으니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 문구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건을 바꿀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재명은 욕을 합니다 등등으로 풍자되며 이 후보 측은 슬로건 교체를 논하고 있습니다. 신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은 합니다를 버리고 새로운 문구의 슬로건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현재 이 후보의 실행력이 유권자들에게 각인됐다는 판단으로 새 슬로건으로 대체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비방전이 거세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은 욕을 합니다라며 이 후보의 슬로건을 풍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슬로건은 경제 대통령과 유능한 대통령 이미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의 역량을 강조해 유능한 이재명과 무능한 윤석열의 구도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이재명이 합니다로 일부 글자만 다듬어 사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최측근들이 자기 눈앞에서 수천억을 해먹어도 자기는 몰랐다는 사상 최악 무능한 시장이 자신이 유능하다는 슬로건을 내걸을 수 있냐며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신수미입니다. 한 30대 부부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생후 3일 된 아기를 산후조리원에 버려두고 도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김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도주한 30대 부모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첫째를 낳아 산후조리원에 비슷한 방법으로 아이를 맡기고 잠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시군을 맡기고 잠적했고, 이후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이들 부부에게 계속해서 연락했으나 이들은 자녀 양육을 끝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아 산후조리원에서 자비를 들여 아이를 돌봤습니다. 결국 지난 4월 26일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지난 19일 경기도 모처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10월에도 첫째 애를 출산했지만 방임했습니다. 이 첫째 자녀는 B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를 만나 가진 아이였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신생아를 버린 부모에게도 큰 잘못이 있지만 법률상의 여러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김유한입니다.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취약층에 해당하지만 병상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5일 이상 요양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은 서울시가 관리 감독하는 한 요양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며 즉각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23일 촉구했습니다. 사업단에 따르면 A 요양원 집단 감염은 지난달 23일 요양보호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며 시작됐습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 입소 어르신 1명이 확진돼 이튿날인 이달 1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어 입소 어르신 2명이 더 확진됐고 이들 중 1명은 이달 3, 4일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다른 1명은 이달 6일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에도 사무직원, 입소자, 요양보호사 등
약 20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단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병상 부족으로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A 요양원 사례처럼 길게는 5일 이상 요양원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요양원 대부분은 독립된 격리 공간을 마련할 수 없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담해 돌볼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A 요양원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이 일반실과 코로나19 확진자 대기실을 동일한 방호복을 입은 채 비닐옷과 보호장구만 바꿔가면서 돌봄 노동을 했다는 게 사업단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서울시의 요양시설 내 독립적인 격리 공간과 안정적인 긴급돌봄 인력 확보, 안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김유한입니다. 이것으로 FNL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